삼성생명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번에 판결이 났습니다. 소비자 승소가 됐죠. 아, 소비자가? 네. 일반암, 그러니까 중대한암으로 지급을 해라. 일반암이 아닌. 그래서 이런 뭐 쟁점들이라든가. 네, 안녕하세요. 보험인들의 현장 영업 노하우와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유튜브 채널 보험인TV 송혜연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손해사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법무법인 수원 소속의 이윤성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보험인TV 구독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윤석 손해사정사라고 하고요. 개그맨 이윤석과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인지하시는 데 굉장히 쉬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손해사정사로 근무 중이고 27살 때부터 이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사안 중에 좀 특이한 이력은 경영학 박사 학위를 2020년도에 취득을 하고 지금 현재 보건학 박사는 수료 상태입니다. 박사가 2개. 1.5? 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자격사항으로는 신체 손해사정사, 3종 손해사정사, 그리고 개인보험 심사역, 보험사고 조사 분석사, 종합조사한 관리사, 언더라이터 정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쓴 건 재산보험의 이름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름과 실무, 그다음 보험관계 법령 썼고 현재 국민대학교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에서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입니다. 금융보험학과요? 네. 아, 그럼 보험, 그리고 또 보건학, 경영학까지. 네. 와, 공부를 좋아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전혀 그렇진 않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안 좋아하면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데 한 푼이 아쉬운 처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네. 그럼 네. 지금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강의 그리고 또 손해사정 업무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네. 계시네요. 네, 주업이 손해사정으로 8할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손해사정이라고 하면 정말 보험 영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계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채널에 보통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보험 네. 설계사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 손해사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보험 영업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어떤 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손해사정이라는 게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험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타임라인을 그려놓고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은 전체적인 설계와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전 판매가 되지 않도록 안전 판매를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객 관리가 되겠죠. 근데 손해사정은 언제 개입이 되느냐면 그 타임라인이 쭉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처음 찾게 되는 거는 저희 같은 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팀장님들을 먼저 찾게 되거든요. 그렇죠. 보험금 청구를 하면은 그렇죠. 보험을 판매했던 분에게 네, 전화를 먼저 하죠. 가죠. 그러면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멋들어지게 대답을 해주시면 이분이 또 이런 면도 있어? 라고 하면서 좀 더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신뢰로 이어지게 되고 그 신뢰는 또 추가적인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손해사정 강의라는 자체가 여러분들께 조금 그 영업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즘에 또 사실 청구가 되게 많잖아요. 네. 가장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 청구라든지 이런 서비스들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라들을 보면 팀장님들께서 많이 문의 주시는 게 고지 의무 관련돼서 많이 전화가 오죠. 고지 의무 중요하죠. 네, 그렇죠. 계약 전 알리 의무. 네. 어디까지 고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고지 의무 중요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면 고지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보통 청약서를 작성할 때 이행만 하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청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보험회사에 승낙이 있을 때까지 즉 청약 이후에 그날 오후에 만약에 병원에 가서 변경된 건강 정보가 있다면 그것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의 승낙 전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점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론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일이긴 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말씀하시는 게 고지 의무 3년 지나면 땡이에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3년 어떤 분들은 5년 말씀하시는데 기간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여러 차례 치료를 받으시다가 3년이 지나서 병원에 이제 그 병원비를 청구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역시 대법원 판례에서 3년이 지났으니까 해지를 못함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권리 남용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에서 말하는. 그래서 알면서 그 3년만 지나면 해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알면서 악용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권리 남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뒤 정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나중에 책임질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계약 전 알림을 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의도적으로 고객이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면서 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설계사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네, 그 경우에는 뭐 우리 팀장님들께서 책임을 질 일은 없죠. 다만 만약에 고객분들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고지 수령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보험회사에 전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달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어떤 뭐 주체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배송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요즘에 특히나 보험 분쟁이 사실 많잖아요. 보험 많죠. 청구 분쟁. 네. 혹시 지금 대표적으로 기억나시는 사례 있으시면 네. 사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직장 유암종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연말에 대장 내시경 하다 보면 용종이 좀 나오죠. 용종이 나오면은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조직 중에서도 유암종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탤런트 윤영빈 씨가 걸려서 뉴스에만 난 적이 있었어요. 사실 되게 좀 종양 중에서도 악성은 아니고, 하지만 이게 악성이냐 아니냐 가지고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대한 암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분쟁이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됐는데 2017년도에 시작이 돼서요 2022년 3월 31일 날 최종 판결 났어요. 5년 만에. 유암종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일반암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두세 차례 판결이 났었지만 CI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암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삼성생명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번에 판결이 났습니다. 소비자 승소가 됐죠. 소비자가. 네. 일반암, 그러니까 중대한 암으로 지급을 해라. 일반암이 아닌. 그래서 이런 뭐 쟁점들이라든가 작년에 판례가 나왔던 누수 사고 관련돼서 비용이 있죠. 누수가 발생하면은 이제 발생한 집의 공사비 그리고 아래층의 피해 보상,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아래층에 대한 피해 보상은 당연히 되는 거죠. 일배책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우리 집 공사 비용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 보험에서 손해방지 비용이다 아니다 가지고 법원에서 판례가 오락가락했었죠. 하다가 작년에 하반기에 또 판례가 나왔는데요. 고등법원 판례고, 결정적으로는 기다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내 집에 있는 공사 비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배관 교체 비용은 보험에서 해줘야 되지만 장판을 새로 까는 비용은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섹터별로 구분돼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청구액이 900이었는데 600만 원만 인정하고 300만 원은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 여러분들 보상 강의할 때 제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누수 이런 거 저도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위층에서 네. 누수가 돼서 밑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 보통 위층에 있는 집주인이 많이 배상을 해주잖아요. 네. 그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보상이 가능한데 배관 교체 말고 네. 그 장판을 따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왜냐면 재물에서는 쟁점이 어떤 물건을 교체했을 때 그 가치가 사고 전보다 올라가면 이득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판을 교체를 하게 됐더니 이 집이 15년 된 집이었는데 온돌 장판을 한 번도 안 바꿨던 걸 이번에 바꾸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을 되팔 때 가치가 좀 올라가겠죠. 부동산에 내놓을 때에도 뭐 이번에 새로 싹 공사했다 이렇게 하면서 옆집보다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험이 이득을 문제가 취할 수 있는 보상이 아닌 이득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건 좀 다른 질문이긴 해.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어쨌건 판례가 나왔는데 그럼 위층에 계신 분이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장판까지? 밑에 집에 있는 장판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집주인이?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집주인의 그 장판이었죠. 집주인의 장판.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샜으면 그 밑에 피해 본 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건 보험이 되나요? 삼성에서? 당연히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죠. 밑에 집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본인 자가 집에 대한 장판은 보상이 안 된다. 네, 배상 책임 자체가 이제 내가 배상 책임을 물게 되는 걸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건 내 집 수리였으니까 내가 나한테 배상 책임을 해줄 수 없잖아요. 마치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건 안 되는 거니까 배상 책임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방지 경감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차피 내 집에 대한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누수를 놔둬버리게 되면 밑에 집은 물바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내 집에 대해서 손해가 커지는 거, 그러니까 밑에 집에 대한 손해가 커지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법 680조에 의해서 손해방지 경감 비용을 부담해주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관 교체는 그래 오케이 니네 집이라도 해주겠다. 다만 니네 집 장판 고치는 건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정말 이게 네. 좀 유용하면서도 재밌는 그런 네. 사례들이네요. 이런 것들을 설계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고객하고 영업할 때 우리가 네. 꼭 굳이 그 고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재밌는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네. 것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좀 전문가적인 포스가 그렇죠. 좀 그렇죠. 뿜뿜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고급 정보들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강의를 하시면은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며 좀 재미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미지게. 네. 네, 중요하죠.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또 자동차 사고가 그렇죠. 있어요. 빠질 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들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경미한 사고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고가 나면 목부터 잡고 내린다고 했지만 그건 굉장히 옛날, 그렇죠. 굉장히 옛날이에요. 요즘에는 안 내린대요. 가서 운전석을 보면 이러고 있는 거죠. 기절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네, 그 정도로 기절. 세상이 각박해지고 독해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분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됐을 때 그리고 아니면 고객분들이 피해자가 됐을 때 전화가 가겠죠. 그럼 그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고객이 가해자 입장일 때 그리고 피해자 입장일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되게 됐을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2주 나왔는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많이 맞아요. 물어보시죠. 저도 궁금해요. 네, 합의금 저한테도 얼마나 받을 수 전화 있어요? 와요. 이런 거. 와서 2주 나왔는데 얼마 받을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3주는 얼마인가요? 네, 이게 주당 얼마가 되는 건 아니고 사실 뭐 위자료 기준이 이슈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자료하고 휴업손해는 사실 뭐 뻔해요. 위자료는 무조건 2주면 15만 원이에요. 그리고 휴업손해는 입원한 기간 동안의 급여의 85% 정도 발생이 되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2주에 나 150 받았어, 200 받았어 했을 때 그 금액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맞추느냐? 향후치료비로 보통 보험사에서 맞추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주가 나왔는데 내가 일주일 만에 합의를 본다. 그러면 난 일주일 더 있을 수 있었고 2주 됐을 때 병원에서 의사가 이걸로 끝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쵸. 보통 2주 정도 더 주잖아요. 그럼 대략 3주 정도에 대한 치료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멈췄으니 앞으로 3주치에 대한 치료비를 얹어달라 라고 하게 된다면 하루에 입원으로 치면은 하루에 대략 한 7만 원 정도, 통원으로 치면은 대략 한 3, 4만 원 정도를 갖다가 3주치 이렇게 해서 향후 치료비로 얹어서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사실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금액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요즘에 그러니까 질병 이런 걸로도 네. 보험금 분쟁이 조금 많은 편인가요? 보험사들과?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왜 많느냐? 2021년도에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가 바뀌었어요. 보통 한 5에서 6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이게 암이 아니었던 애들이 종양이 암이 되기도 하고 암이었던 애가 암이 아닌 걸로 되게 돼요. 특히 요즘에 말씀 되게 잘해주셨는데 여성분들 그 난소의 경계성 종양이라고 해서 난소 종양이 생기면 예전에는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이 됐었어요. 디코드가 나갔었죠. 그게 이 경계성 종양이 정액성, 뭐 장정액성 이렇게 있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경계성 종양이 악성 종양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코드를 아직 디코드로 내주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형태학적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형태학적 분류에 따라서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얘가 악성이다라고 악성의 범주에는 표준질병 사인분류표선 코딩이 들어왔는데 세부지침이 아직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 질의를 통해 가지고 악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알아서 청구하고 모르면은 또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난소 경계성 종양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네요. 확실히 이제 보험이라는 걸 영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네. 판매한 상품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영업자가 되려면 보상에 대해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들과의 그렇죠. 그런 네. 중요한 관계에서 네. 이렇게 많이 도움을 정말 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팀장님 네. 앞으로 목표라든지 하시는 계획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앞으로 목표는 뭐 일신의 영달 잘 먹고 잘 살자. 농담이고요.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아니 왜냐면 방금 전에 아까 그 코인 말씀 얘기 듣고 코인으로 몇십억 버셨단 말 듣고 일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네, 저희 보고 있는데 부럽다. 부럽습니다. 네. 사실 이제 목표는 이 손해배상 제도라는 자체가 사실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해요. 소비자분들한테. 왜냐하면 손해배상사가 아닌 다른 분들이 일을 하면서 좀 불협화, 잡음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삭수금을 좀 과다하게 받고 연락이 두절된다든가 소유장애를 받으면서 많은 돈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 전화를 좀 자주 받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사의 모임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일단 좀 꾸렸습니다. 그 안에는
최소 15년 이상 경력이 되시는 저를 포함해서 손해배상사분들 6분을 모셔놓고 대부분 석사 내지는 박사학위 이상 그리고 재물손해사정사는 대법원의 감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조금 여러분들 뭐 보험 대리점 또 지점장님 분들 팀장님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소비자분들에게 좀 더 양질의 손해사정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인식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하나의 좀 미랄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거든요. 많이들 정말 찾아주시면 좋은 좋을 모임이네요. 사실 네. 뭐 저도 보험의 가입자, 저도 소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많은 이 모임 홍보해서 네. 보험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도움을 네.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팀장님. 우리 구독하시는 보험인 TV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긴 시간 이렇게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험인 TV 저도 많이 구독하고 있는데 혹시 뭐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편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의 보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이윤석 팀장님께 언제든지 네. 전화해도 되나요? 네, 그럼 여성분들은 새벽 4시까지. 남성분들은 한 오후 4시? 네, 여성분들만 새벽에 가능한 걸로. 네.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강의도 되게 기대돼요. 강의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뭐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보험의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